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춘야연 도리원서, 우리말로 하면 봄밤, 복숭아꽃, 오약꽃이 만발한 봄밤에 동생들과 잔치를 열었다. 그런 다음에 시집을 만들고 거기에 내가 서문을 쓰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붓을 딱 들었어요. 부 이럽니다. 부. 이게 지압이 부자인데 여기서는 지압이란 뜻이 아니고 무릇, 대개, 이제 이런 말은 왜 붙이냐면 사실은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들어가기 뭐하니까 멋스럽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팔을 딱 걷어 붙이고 대개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죠. 부자, 부.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이렇게 됐어요. 부자를 빼고 나면 이제 천지, 광음 이렇게 짝이 딱 돼요. 천지자, 천지라는 놈은 이 놈자자예요. 사람 자자도 되죠. 근데 겉자자도 돼요. 천지라는 것은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즉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만물은 이제 아시다시피 세상 만물이에요. 만물지, 만물의 역려는 이제 여관이다 이거예요. 호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천지. 첫 구절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더 이상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거기다가 만물을 담아버렸으니까 그냥 끝난 거죠. 만물은 만물인데 비유법, 여관. 이 하늘과 땅을 여관으로 본 거예요. 무지하게 큰 호텔인데 거기에 만물이 숙박하러 왔다 이거예요. 이야, 이런 호쾌함. 이게 이제 200이에요. 그래서 과장도 심해요. 호쾌하다 보면 과장법이 심하죠. 백발 삼천장. 백발이 삼천장. 장은 이제 10자가 1장이니까 적어도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한자가 이제 30cm가량 되니까 1장이면 3m거든요. 3000장이면 3000m. 백발이 3000m. 어느 날 자기가 늙은 것을 문득 깨달았을 때 긴 머리를 돌아보니 늙었구나. 3000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장법이 심한데 이것이 200의 특징이고 이 사람은 성격이에요. 이게 개성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맛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려요. 이렇게 이제 딱 했어요. 그럼 이제 짝을 짓는 거예요. 광음자는, 빛과 그늘이라는 놈은, 이렇게 되는데 빛과 그늘은 이제 시간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빛과 그늘은 역시 또 비유법을 동원해야 되겠죠. 백대지 과객이라. 1대가 30년으로 봐요. 그럼 100대면 300년인데 이 100이라는 글자하고 만이라는 글자는 중국어에서 많은 혹은 모든이라는 것을 대표해요. 100대란 말은 만대도 되고 100만대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런 뜻이에요. 영원히 백대지 과객이라. 이 호텔에 묵고 지나가는 손님이다.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거대한 호텔에 시간이라고 하는 손님이 계속 묵으면서 지나간다. 와, 이 첫 두 줄로서 독자를 압도해버리죠. 정신이 번쩍 나게 하죠. 자, 우리가 수필가로서 이런 문장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감탄할 줄 알아야 되고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첫 구절에서 거의 뭐 70%가 결판이 나요. 첫 구절만 읽어보면 거의 그 작가의 일단 인품이 결판이 납니다. 인품이 낮으면 낮을수록 첫 구절이 질이 멸렬하고 시시해요. 맨날 듣던 얘기 나와요. 근데 인품이 뛰어나고 창조성이 뛰어난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들고 나와요. 그래서 천지를 들고 나오고 만물을 들고 나오고 광음을 들고 나오고 비유법이 너무나 좋아요.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이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이야기하고 공간을 얘기했지만 천지를 하나의 호텔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쉬어가는
시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거든요. 이 발상이 창조고 이 창조가 예술이에요. 이런 창조성이 없으면 수필이 예술 아닙니다. 그거. 비전득 선생의 수필이란 수필 첫 구절,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딱 두 단어로서 아무도 수필을 청자 연적에 비유한 적이 없었는데 맨 처음 비유를 했겠다. 거기다 딱 두 문장으로 군더더기 없이 내가 생각하니까 수필은 청자 연적 비슷하다 이렇게 안 하고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인품이 그렇게 시켜요. 군자의 인품, 고상한 인품에서는요 잔소리 안 해요. 그리고 대상도 당신도 군자지 나도 군자야. 군자끼리 뭐 그렇게 구구한 얘기해.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 비유 당신은 모를 테니까 내가 처음 생각했는데 그건 말해줄게. 근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소리 말고 그냥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게 인품이 그렇게 시킨다고요. 군자의 인품. 역시 이백도 앞에 군더더기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우리들이 여기 모였잖아. 그래갖고 시집을 냈어. 서문을 써달라니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산문으로 시집 만들어 놓고 형님 서문 하나 쓰세요. 그러니까 그래 써보자. 우선 정신이 200처럼 호쾌하고 높은 데서 스케일 크게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결정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그 사람이 정신 상태가 비루하면 비루하게 시작이 돼요. 높으면 높게 시작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신발끈 딱 통여매고 등산화 신고 딱 정신적 무장을 하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리퍼 질질 끌고 나가듯이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별러야 돼요. 딱 무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 무장하는 정신이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부천지자는 빤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신발끈을 질질 끌고 나온 사람이 쓴 서문은 그렇게 안 되고 똑같이 천지자 만물지 영녀를 하더라도 바로 천지자 안 나오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며칠 전부터 모이자 하더니 드디어 우리가 모였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 경치도 좋고 이렇게 좋은데 시를 안 질 수가 있나? 그래서 지었거든. 그럼 나보고 이걸 써달라고 그러니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고서 이제 천지자 만물지 이렇게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바로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화객이라 딱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모인 얘기는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도 군더더기 없이 함축적으로 나와요. 먼저 창조적이고 멋들어진 걸 딱 앞에다 갖다 놓아가지고 읽는 사람이 와 하고 그 창조성, 그 새로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비유법에 놀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천지자는 만물지 영녀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딱 이렇게 해놓고서 이 부생이 양몽하니 이렇게 됐어요. 이는 이제 어조사로 앞에 있는 부차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부생, 양몽, 위환, 기하 이렇게 네 글자씩 짝이 져져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부생, 양몽, 위환, 기하 이렇게 하면 계속 네 글자 이렇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하나 이자를 하나 딱 넣어요. 의미도 없는 글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5글자로 만들므로써 리듬감이 생기게 만들어요. 앞에도 천지자 만물지 영녀 이래도 되는데 천지자 만물지 영녀 광음자 백대지 이렇게 해가지고 짝지어짐의 답답함을 한 글자가 살짝 여유를 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여기서도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이렇게 되는데 부생, 양몽, 위한, 기하 네 글자씩 짝이 되는데 이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이렇게 됐어요. 이 부생은 뜰 부자 날생자 뜬 인생. 인생을 허무한 입장에서 볼 때 부생 그래요. 그래서 부생이 양몽하니 같을 약자 꿈 먹자. 꿈 같으니 뜬 인생 꿈 같으니 위환이 기하오. 위환은 할 위자에다가 기꺼울 환, 즐거울 환, 기쁜 일이 기쁨 느끼는 일이
기쁨이, 위환이, 기하오. 기하는 기하하는 기하예요. 얼마나 되냐 이런 거예요. 뜬 인생 꿈과 같으니 즐거운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예요. 부생이 양몽하니 위환이 기하오 이렇게 해놓고 고인이 병촉 야유는 양유 이하로다. 고인은 이제 옛사람들이 병촉 야유는 뭐냐면 이제 촛불을 들고 이런 뜻이에요. 촛불을 들고 밤에 논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니까 옛날이니까 촛불을 켜놓고 밤에 놀았다 이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에는 9시쯤 되면 다 자요. 옛날 사람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낮에는 별로 없죠. 노동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밤에 놀려면은 횃불을 밝히든지 촛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밤에 촛불까지 켜놓고 놀았는데 그게 그럴만했다 이런 뜻이에요. 고인이 병촉 야유는 양유 이하로다. 이어서 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대괴 가아이 문장이라. 여기도 역시 짝이 지어져 있어요. 양춘 소아이 연경 대괴 가아이 문장이에요. 양춘은 따뜻한 봄이에요. 소아이 연경은 소는 부른다는 것이고 나를 불러. 따뜻한 봄이 나를 부르는데 무엇으로서? 연경으로서. 연경은 이제 연기연자에다가 경치하는 경자예요. 그러니까 연기경치로 나를 부른다고 그러는데 연기경치라는 건 이제 봄에 땅에서 이렇게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뿌옇게 이렇게 인해가 끼고 먼 산을 보면 흐릿하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연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봄의 따뜻한 그런 연경으로서 따뜻한 빛이 비치면서 그런 경치로서 나를 불러 봄이. 그럼 짝을 지어가지고 대괴, 양춘에 이제 대비된 게 대괴예요. 따뜻한 봄에 이제 대비해서 대괴는 큰 대자에다가 흙덩이 괴자인데 지구 땅덩어리를 말해요. 아까는 이제 소아이 연경으로서 나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대괴 가아이 문장. 아까는 부른다고 그랬는데 빌려줬대요. 뭐를? 문장을. 문장은 뭐예요? 글 쓰는 솜씨를. 태어나보니 내가 글재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춘이 소아이 연경하고 하물며 항자를 하나 붙였어요. 이번에도 아까 부천지자의 부자, 그 다음에 이부생이 양몽하니 할 때 이자처럼 항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런 거예요. 하물며 여자를 빼고 나면 여짝이 맞는 거예요. 따뜻한 봄이 아지랑이 경치로서 나를 부르고 이 지구가 나에게 글 쓰는 솜씨를 빌려 주었음이랴.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문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부생이 양몽하니 위하니 기하오. 기꺼운 때가 얼마나 되냐. 어떤 인생 금방 지나가는데 이렇게 좋은 봄날에 더군다나 우리는 글솜씨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 천륜지 낙사우다. 이것도 짝이 맞아요. 회 도리지 방언 서 천륜지 낙사. 회와 서. 회는 모인다. 서는 풀어낸다 이거예요. 회 도리지 방언하야. 복숭아꽃, 자두꽃, 만발한 꽃다운 동산. 방언. 꽃다운 동산에 모여. 회자가 앞에 있죠.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 푼다 이게 쫙 편다. 그러면 서 천륜지 낙사. 천륜은 이제 형제간에 모였으니까 현륜이라고 한 거예요. 낙사는 즐거운 일. 그러니까 형제간에 모여서 즐거운 일을 풀어내는구나. 회 도리지 방언하야 서 천륜지 낙사로다. 군계 준수는 계위 해련이요. 군계는 여러 군의 맞계인데 계자는 이것이 손아래를 말해요. 그래서 동생의 부인을 보통 제수씨, 아우지자를 써 이렇게 하는데 계수씨, 이렇게 뭐 쉽게 계수라고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군계, 여러 손아래, 준수는 빼어나고 잘생긴, 손아래 능력 뛰어나고 잘생긴 군계 준수는 계위 혜련이요. 모두 다 혜련이 되고 이랬는데 혜련은 누구냐 하면은 옛날에 선배 시인이 있어요. 오래전 선배 시인이
이제 강락이라는 시인이 있고 그 동생이 혜련이에요. 친동생은 아니고 이제 종제쯤 되는데 두 사람이 형제 시인으로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동생 시인이에요. 형제 시인 중에 자네들은 그 동생 시인 같다 이 말이에요. 계위 혜련이요. 너희들은 혜련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냐 이거예요. 오인영가는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은 이때 그 노래는 이제 시죠.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은 독참 강락이로다. 홀로 강락에 부끄럽네. 그 형제 시인 중에 형한테 부끄럽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군계 준수는 계위 혜련이요. 오인영가는 독참 강락이로다. 유상이 미하고 유상은 이제 유자는 깊숙하다 할 때 깊다는 거예요. 심산 유곡 이럴 때 유 아주 깊은 거예요. 상은 이제 맛이 깊고 한 맛이 미이하고는 미는 안일 미자에다가 이제 이는 좀 모자란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깊숙한 맛이 많이 흘러가면서 아득하게 이어져서 다함이 없다 이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후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스푸마토, 모나리자의 기법, 흐릿하게 해서 아까 연경, 아지랑이 경치가 뭐예요? 아득해가지고 흐릿하고 그게 스푸마토잖아요. 유상미도 스푸마토예요. 깊고 극한 맛이 크게 잠겨서 하염없이 흘러가고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게 흐리하기만 하면 그림이 되겠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흐리한 부분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당당하고 확실한 부분 속에서 약간 있어야지 너무 그것만 강조하면 이제 소년들의 문학소녀들의 설탕물 작품이 돼요. 이쁘고 아름다우려고만 했지 그것을 받쳐주는 굳건한 꽃만 많고 줄기가 그냥 가느다라해. 그러면 안 돼요. 줄기가 튼튼하게 서 있고 그리고 꽃이 있어야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모나리자 그 이쁜 여자가 딱 당당하게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계선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스푸마토가 있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스푸마토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런 그윽한 경치가 딱 배경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있죠. 사람이 있죠. 사람이 주인공이죠. 고담이 전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있는데 고담은 이제 높고 말씀담이에요. 높은 말씀인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고담 줄론 할 때의 고담, 즉 세속적인 얘기 안 하고 뭐 돈 얘기, 정치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시 이야기, 인생 이야기, 철학 이야기 이게 고담이에요. 고담이 전청 저는 구른다 이게요. 이렇게 뒤집혀서 굴러간다 이게 맑게. 그 맑은 이야기가 왜 술 취했으니까 평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꼴꼴꼴꼴 하면서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서 간다 이거죠. 이제 고담이란 말은 그래서 그런 고상한 이야기란 뜻도 있지만 술 취하면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꼴꼴꼴꼴 하는 그런 말들이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단어를 이중적으로 쓸 때 또 문학적 효과가 나요. 해석의 폭이 넓어지면서 아까 말한 스푸마토 효과가 나요. 어쨌든 그래서 고담이 천청이라 유상이 미하고 고담이 천청이라 이것도 짝이 맞아요. 유상미 고담 천청. 극한 경치가 다음없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주인공 우리들끼리 고담 춘론을 논하는데 그 목소리가 맑게 굴러가는구나. 그 다음에 개경연이 좌화하고 비우상이 취월이로다. 여기 기가 막혀요. 개 10개자죠. 그 다음 구절에는 비, 날비자입니다. 앞에 동사가 하나씩 나와요. 개경연이, 경연은 이제 경은 구슬로 된 것이고, 연은 이제 대나무로 만든 그 앉을 자리 있잖아요. 대자리를 뜻하기도 하고, 그냥 앉을 자리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구슬을 붙여놓은 대나무, 뭐, 돗자리 같은 거죠. 이제 돗자리를 열었다 이거예요. 펼쳐놨다 이건데,
개경연이 그 다음에 써이자가 있고 좌화란 말이에요. 앉을 좌자에 꽃 화자예요. 이제 써이자가 있으면은 뒤에 것을 무엇 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앉을 좌자에 꽃 화자란 말이에요. 꽃이 있고 앉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꽃을 방석으로 삼아 앉았다 이거예요. 꽃을 방석으로 삼아 앉았는데 그것으로써 앞으로 넘어가요. 돛자리, 구슬 돛자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슬 돛자리를 펼쳐 놓았을 수도 있고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말에다가 우리말에서는 토가 붙잖아요. 은, 는, 이, 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 를 붙으면 목적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 한문에서는 그런 토가 없으니까 이것이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이것을 앞에 해석해야 하는지 뒤에 해석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 짐작으로 해야 돼요. 이 중국어는 문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감 잡아가지고 해요. 이것이 아주 그 언어를 정확하게 하는 데는 아주 불리하죠. 그런데 문학하는 데는 아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해석 폭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중국어가 문학하는 데는 좋아요. 그래서 이 구절만 해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이 써 이자에 주목을 한다면은 좌화, 앉아있는 꽃, 꽃 위에 앉았다. 뭐 꽃이 떨어지는데 앉아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되잖아요. 좌화, 꽃과 하여튼 앉아있음이에요. 이것으로써 앞에 있는 구슬 돛자리를 펼쳤다. 이런데 구슬 돛자리를 펼쳐놓고 나서 그 위에 앉았는데 꽃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꽃이 떨어지는 것, 또 떨어져 있는 꽃, 그 위에 앉았는데 그것이 꽃이 구슬 돛자리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쫙 펼쳐졌다. 아마 이 해석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개경연이 좌화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구슬이라고 하는 반짝이는 사물, 돛자리라고 하는 아주 시원한 그러한 자리, 그 다음에 꽃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 그 위에 이제 앉아있다 이거예요. 개경연이 좌화했는데, 요게 이제 대체로 이제 그 꽃과 돛자리는 이제 배경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앉았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이제 비우상이 쉬월이에요. 날아다닌다. 날비자예요. 날아다니는데, 우상은 이제 깃우. 새가 이렇게 깃을 가지고 있잖아요. 깃우. 그러니까 깃우는 깃이기도 하고 깃털이기도 해요. 상은 술장사자입니다. 이게 술잔에다가 깃을 달은 거예요. 멋을 부린 거죠. 그래서 깃을 달면 이 깃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날개잖아요. 그러면 날개를 달았으니까 술잔을 이제 들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깃털도 달렸겠다. 술잔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상이 이제 이때도 이가 있어요. 앞에 개경연 이, 비우상 이 이렇게 똑같이 이인데 앞에 이는 써 이자에서 뒤에 말을 무엇으로 써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말 이을 이자예요. 발음은 똑같은데 이제 뜻이 달라요. 말 이을 이자는 어조사예요. 특별한 의미가 없이 앞에 말과 뒤에 말을 그냥 이어주는 것인데 개, 경, 연, 이, 좌, 화 6글자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다가 짝을 맞추려면은 뒤에도 6글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 우, 상, 이, 취, 월 6글자를 맞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써이자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 이을, 이자를 넣어가지고 글자 수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비우상이 취월. 이야, 여기서 제가 감탄합니다. 갑자기 취월, 달이 취했대요. 취활취, 달월인데 이것을 뭐 그렇게 감탄하느냐. 200의 시작품을 보면 술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달이 많이 나와요. 술과 달과 시의 시인이에요. 달 얘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 얘기, 취하는 얘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도 취했다는 말,
취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이 취한 게 아니라 달이 취했어요. 이백의 명편시 보면은 달을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달과 나와 그림자가 세 사람이 합쳐져서 같이 또 취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림자까지도 친구를 삼는데 이제 달은 당연히 친구를 삼죠. 그런데 취월인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왜 그러냐? 앞에 구절에서 개경연이 좌와 제일 먼저 돗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꽃이 떨어졌어요. 그 위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쫙 있어요.